세 번째 실험은 용해도와 분별 결정 실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온도 변화에 따라 고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별 결정법으로 분리 및 정제하여 순수한 화합물을 얻고 수독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험에 필요한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해도란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최대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체의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포화용액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용해된 용질과 용해되지 않은 용질이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용액을 말합니다. 용질이 용해되는 만큼 석출됩니다. 과포화 용액은 용해도 이상으로 용해되어 있는 용액입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 용질이 석출되어 안정한 포화 용액이 됩니다. 불포화 용액은 용매가 녹일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의 용질이 녹아 있어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의 용액을 말합니다. 포화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켜 불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집니다. 오른쪽과 같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 용해도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분별 결정이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화합물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크게 다를 경우 두 염이 섞인 혼합물에서 각각의 염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온도가 높은 물에 더 많은 양의 고체 용질이 녹아 용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다시 천천히 내리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용질은 다시 석출되면서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될 실험기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석 저울, 가열 규방기, 마이크로 피펫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뷰너 깔때기의 중간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많이 뚫린 받침반이 있는데 거기에 여과지를 올려놓아 흡입병에서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서 여과합니다. 가마 플라스크는 유리관에 호스를 연결하여 호스를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플라스크 내부 압력을 감소시켜 용액을 여과합니다. 아스피레이터는 유체가 유입되는 부분의 관은 굵고 유체가 배출되는 부분은 굵기가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관의 굵기가 가늘어지면서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가마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될 시약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중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은 흡입 시 치명적이고 피부 화상과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감압 여과 장치를 구성합니다. 뷰너 깔때기를 가마 플라스크에 끼웁니다. 고무관을 가마 플라스크 가지에 끼우고 고정시킵니다. 아스피레이터의 흡입구를 수도꼭지에 끼우고 고무관을 통해 플라스크의 가지와 연결합니다. 여과지 한 장을 핀셋으로 집어서 분속 저울로 측정합니다. 여과지 한 장의 무게는 0.4664g입니다. 여과지를 뷰너 깔때기의 바닥에 놓습니다. 약수저로 약 5g의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 시료를 측량 접시에 채취하여 분석 저울로 측정합니다. 약수저로 약 3g의 영화칼륨 시료를 측량 접시에 채취하여 분석 저울로 측정합니다. 비커에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의 화학식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비커에 영화칼륨의 화학식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약 5g의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과 10ml의 증류수를 비커에 넣고 유리막대로 젓습니다. 약 3g의 염화칼륨과 10ml의 증류수를 비커에 넣고 유리막대로 젓습니다.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 수용액을 교반기로 가열하면서 유리막대로 저어 녹입니다. 염화칼륨 수용액을 교반기로 가열하면서 유리막대로 저어 녹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과 염화칼륨의 화학식을 네임펜으로 함께 적습니다.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 수용액과 염화칼륨 수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함께 섞습니다. 녹인 용액을 상온에서 식히면 중크롬산 칼륨 침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크롬산 칼륨 침전이 석출된 온도는 30도입니다. 냉각된 용액을 약 3-4분 동안 흔듭니다. 약수조로 여과시킬 혼합 용액을 비오너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아스피레이터와 연결된 수도 꼭지에 물을 틀어 감압 플라스크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감압 여과 장치를 사용하여 중크롬산 칼륨 결정을 석출합니다. 여과가 완전히 끝날 경우 수도 꼭지를 잠가서 감압을 해제한 후 여과지를 핀셋으로 비커에 옮깁니다. 빈 비커의 무게는 105.7722g입니다. 여과지 한 장의 무게는 0.4664g입니다. 분별 결정으로 석출된 중크롬산 칼륨 결정은 4.5107g입니다. 염화 나트륨과 미량의 중크롬산 칼륨이 섞인 여과액을 약수조로 큰 비커에 덜어 옮깁니다. 교반기의 MD 버튼을 누르고 상승키와 하강키를 눌러 온도를 설정한 후 여과액을 가열합니다. 교반기의 SV 수치를 130도에서 150도 사이로 유지합니다. 가열 전 여과액의 부피의 4분의 1 정도로 부피가 줄어들 때까지 여과액을 유리막대로 저어주며 가열합니다. 흰색의 염화나트륨 침전물이 석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침전이 석출된 온도는 100도입니다. 여과지를 비오너 깔때기의 바닥에 넣습니다. 수도 꼭지에 물을 틀어 감압 플라스크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약수조로 혼합 용액을 비오너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감압 여과 장치를 사용하여 염화나트륨 결정을 석출합니다. 여과가 끝난 경우 수도 꼭지를 잠궈서 감압을 해제한 후 여과지를 핀셋으로 비커에 옮깁니다. 빈 비커의 무게는 67.7760g입니다. 여과지 한 장의 무게는 0.4591g입니다. 분별 결정으로 석출된 염화나트륨 결정은 0.9484g입니다. 감압 플라스크 속의 여과액을 약수조로 비커에 덜어 옮깁니다. 녹인 용액을 상온에서 식히면 중크롬산 칼륨 침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과지를 비오너 깔때기의 바닥에 놓습니다. 수도 꼭지에 물을 틀어 감압 플라스크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약수조로 용액을 비오너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감압 여과 장치를 사용하여 중크롬산 칼륨 결정을 석출합니다. 여과가 끝난 후 여과지를 핀셋으로 분리해서 먼저 보관해둔 중크롬산 칼륨 결정과 합칩니다. 빈 비커의 무게는 105.7722g입니다. 여과지 한 장의 무게는 0.4664g입니다. 재결정으로 석출된 중크롬산 칼륨 결정은 2.5926g입니다. 물의 무게를 전체 무게의 5%로 가정해서 순수한 중크롬산 칼륨 결정의 무게는 2.4630g입니다. 실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압 여과 시 주의사항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사용한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의 무게는 5.0128g입니다. 3회 가정 후에 남은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는 4.5107g입니다. 재결정 후에 남은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는 2.4630g입니다. 재결정 전과 후의 중크롬산 칼륨의 수독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적인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분별 결정 실험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용액을 가열, 냉각 및 여과하는 과정에서 총 질량의 6.04g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분별 결정 실험 결과의 이론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의 두 그래프는 중크롬산 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먼저 중크롬산 칼륨의 경우 엑셀 추세선식에 대입하여 이론적으로 추출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는 1.019g입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침출액의 온도 100도씨에서 용해도가 39.8입니다. 침출액의 양 5.103g을 비례식에 대입하여 이론적인 염화나트륨의 추출량을 구해보면 2.031g이 나옵니다. 하지만 용액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1.96g이므로 여전히 용매가 이 무게를 더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염화나트륨은 석출되지 않습니다. 재결정 과정 전 실험 결과입니다. 재결정 후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득률은 원료를 얼마나 사용해서 제품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계산하는 것이고, 순도는 제품 중에 불순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제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할 때 수득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1차 분별 증류를 이용하여 얻은 중크롬염산 칼륨보다 2차로 재결정하였을 경우 순도가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고찰입니다. 먼저 이번 실험에서 수득률이 좋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크롬산 칼륨과 염화나트륨을 용매에 녹일 때 가열하면서 녹이므로 용매가 증발하여 질량이 감소했을 것입니다. 또한 걸러진 용액을 비커로 옮기는 과정에서 삼각 플라스크에 묻어 비커로 다 옮기지 못한 용액의 질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차 요인은 뷰너 깔때기에 여과지를 깔고 용액을 넣으면 용액에 의해 여과지가 적게 되는데, 이때 아스피레이터를 사용해도 여과지에 젖은 용액을 효과적으로 빨아당기지 못해 여과지에 흡수된 용액만큼의 질량이 손실되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질량 손실로 인해 용매의 질량이 실제 이론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중크롬산 칼륨의 석출량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실험으로 중크롬산 칼륨을 계속해서 석출해야 하지만 여과지에서 용매를 많이 흡수하여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과지에 흡수되는 용매값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실험을 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염화나트륨을 얻기 위해서는 용액에 남아있는 중크롬산 칼륨이 공침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례식을 통해 중크롬산 칼륨 0.5021g을 녹일 수 있는 용매의 양은 0.628g으로 구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4분의 1 정도가 남을 때까지 용액을 끓였고 그 이후 여과지에 걸러 석출하였지만 중크롬산 칼륨은 여러 번 반복 석출하지 못했고 대부분이 석출되지 않은 중크롬산 칼륨이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의 결정은 주황빛이 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염화나트륨의 석출량을 구해보면 0g이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눈으로 조금 보일 만큼의 염화나트륨이 석출되었습니다. 실험에서 남은 용액이 4분의 1이 될 때까지 가열하였는데 용매인 물의 무게는 5.172g으로 100도씨에서 녹일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2.058g입니다. 용액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1.96g인데 여전히 용매가 이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석출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실험에서는 0.9484g이 석출되었지만 그 값은 중크롬산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염화나트륨도 중크롬산 칼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증발되어 날아간 무게, 여과지에 흡수된 무게, 플라스크에 남은 무게 등 실험적인 오차로 인해 용매의 무게가 이론적인 수치보다 실험값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염화나트륨을 재결정할 때 재결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한 염산을 가하면 더 많은 양의 염화나트륨 결정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해되어 있는 이온과 공통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첨가할 때 일어나는 평형의 이동 또는 용해도 감소 현상을 공통이온 효과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은 물에 아주 잘 용해되는 가용성 염으로 포화용액 이전에는 평형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평형이 형성되는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 여기에 공통이온인 염화이온을 내놓는 진한 염산 수용액을 가하면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 역반응이 진행되어 고체 염화나트륨이 석출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양의 고체 염화나트륨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관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